이번에는 오늘의 질환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음성 사연부터 확인해 보시죠. 임신 후 체중이 18kg 늘었습니다. 출산 후 아기 몸무게인 딱 3kg가 빠졌으니까 살이 15kg 정도 찐 건데요. 출산한 지 10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체중이 전혀 줄지 않습니다. 모유 수유 때문에 음식량을 확 줄일 수도 없고 육아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나름 저열량 음식 섭취와 스트레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출산 후 6개월 안에 원래 몸으로 안 돌아가면 살 빼기가 무척 힘들다고 하던데 한방 다이어트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출산 후 돌아오지 않는 몸매 때문에 고민인 사연 만나봤습니다. 자, 이분의 사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35세 여성분이시고요. 산후 비만을 앓고 계십니다. 출산 이후에 15kg의 체중이 증가했다고 하셨고요. 약 1년 동안 몸무게 변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효과적인 산후 한방 다이어트 방법이 궁금하다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여자가 출산한 이후에 몸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것을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보고 들었는데요. 김지영 원장님,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네. 우선 임신이라는 게 정말 큰 대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거쳐서 여성들의 몸은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특히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닫혀있던 골반, 그리고 고정되어 있던 골반이 아기를 이제 분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리는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 출산 과정에서 난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골반이 벌어지시면서 그리고 충분히 출산 이후에 또 이제 제대로 다치셔야 하는데요. 골반이 좀 삐뚤하게 다치시거나 충분히 완전 회복이 안 되시는 그런 후유증들을 이제 겪을 수 있는 게 여성들의 출산 과정 이후의 후유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우리 몸의 변화도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땀이 너무 많이 나면서 뭐 오한이 온다든지 이런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데 출산하고 나면은 바로 몸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몸 안에 축적되었던 수분들을 이제 한꺼번에 배출하는 과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기 놓고 나서 열이라든지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흘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출산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그 생식기 주변의 조직이나 골반 내 상처 때문에 오로라고 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한 3주 정도는 처음에는 붉은색이다가 이제 3주까지 이제 약간 묽은색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오로가 많이 배출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렇게 그 출산 이후에 3주간의 급격한 신체 변화 때 적응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골반 내에 상처가 잘 회복되어야 되고 오로가 잘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잘 그래도 겪으시고 산후조리를 잘 하신 분의 몸과 이런 과정에서 오로도 잘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수분 저류도 잘 빠지지 않아서 자꾸 붓게 되고 그다음에 회음부나 그 골반의 회복도 느린 경우에는 후유증이 좀 많이 남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산후조리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골반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다치는 과정에서 골반이 비틀어지거나 아니면 근육이나 인대들이 회복이 잘 안 돼서 이런 관절들이라든지 척추들이 허약해지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임신이랑 출산 과정에서 굉장히 몸이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피부에 그 착색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서 피부 질환들이나 건조증 같은 거를 겪으시거나 아니면은 모유 수유 과정에서 수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초기에 전몸살이라든지 전량이 적어서 전전긍긍하시는 그런 증상들도 이제 많이 겪게 되세요. 그래서 출산 과정에서는 보통 6주라 그래서 몸이 한 거의 80~90% 회복되는 게 이제 6주기 때문에 이 6주 안에 산후조리를 충분히 이제 잘 하셔야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나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출산 후에 산후조리의 중요성을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출산 이후에 바로 다이어트에 돌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출산 이후에 살을 빼려면 그보다 앞서서 골반 건강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정우 원장님, 이게 맞는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골반 관리가 이제 특히 산후비만하고 관련이 있어서 중요한데요. 출산 시에 벌어졌던 골반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제자리로 제대로 잘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골반통이나 뭐 요통 이런 척추 관련 질환뿐만이 아니라 산후 비만하고 관련이 높은데 그 이유는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그 하초 쪽에 림프 순환이나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습담, 즉 노폐물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고 또 그 골반 주위의 근육이나 내부 장기 주변 근육들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방이 잘 쌓이고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랫배나 엉덩이, 그 허벅지 안쪽으로 살이 찌는 하체 비만이 되기가 쉽고요. 그 근육이나 인대가 많이 늘어났다가 제대로 이제 회복이 안 되는 상태가 되면 골반이 틀어진 것도 문제지만 그 내부 장기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아랫배가 처지는 등 그런 체형 변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출산 후에 건강한 다이어트로 살을 잘 빼고 예쁜 몸매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골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골반이 먼저 바로잡혀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상호 원장님, 이 산후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가 예전부터 그 출산 후 37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출산 후 그 3 곱하기 7, 21일, 3주 동안은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산후조리를 하셔야 되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일을 피하셔야 되고요. 또 가능하면은 뭐 찬물이나 찬바람 접촉하시는 것도 피하셔야 되고 또 찬 거 드시는 것도 좋지 않고 3, 7일 동안은 굉장히 안정을 취하시면서 적극적인 산후조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100일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 100일 잔치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서 100일간의 어떤 아이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100일이라는 기간이 산모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3, 7일 동안의 적극적인 산후조리, 또 길게는 약 100일 동안의 어떤 산후조리가 산모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체중이 느는 거를 또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후 3, 7일 동안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산후조리를 하시면서 산후조리 한약을 복용을 하시고 아까 뭐 우리 원장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혈을 좀 풀어주는 약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기력을 회복시켜야 되고 또 관절 기능을 개선시켜야 되고 또 산후풍을 예방하는 그런 산후조리 약을 3, 7일 동안 복용을 하셔야 되고 3, 7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집 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또 6주가 지난 다음에는 바깥에 외출하셔서 한 30분 정도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 걷는 운동을 하시는 이렇게 서서히 단계별로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그 산후조리 기간은 적극적으로 식사량을 줄이면 모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식사량 조절보다는 먹는 음식들 특히 밀가루 음식은 이제 몸에 들어가면 자꾸 지방으로 변성되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면 종류나 빵 종류나 밀가루 음식은 좀 줄이시면서 단백질이나 야채 위주로 이렇게 식사의 어떤 양보다는 종류 자체를 바꾸시면서 노력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출산 후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병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황만기 원장님, 이렇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병을 얻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좀 전에 안상원 원장께서 아주 자세하게 운동과 관련되어서도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런 비유가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그 아기들을 놓은 여성분들의 신체 상태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람 빠진 풍선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감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특히 골반이라든지 관절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신체 기능이 이렇게 제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실한 상태란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제 체중이 많이 불었으니까 빨리 몸을 회복해야 돼. 빨리 이렇게 체중을 옛날 체중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이제 잘못된 목표의식 속에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감행을 하시게 되면 그 소위 말하는 산후풍이라고 산후에 오는 풍이 이제 바람풍자인데 이건 중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마디마디마다 돌아가면서 바람처럼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제 쑤시고 아프고 저림 그런 증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안상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적어도 3, 7일, 21일 때까지는 가급적이면은 베드레스트
아주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서부터 가벼운 근력 운동 또 이제 유산소 운동을 시작을 하시면서 서서히 이제 근력 기능을 좀 회복시키는데 주력을 하시면은 체중도 감량이 되고 떨어진 근력 기능도 높아지기 때문에 산후풍도 많이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산후풍도 예방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가벼운 정도로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출산 이후에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이어서 이 출산 이후의 주의사항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당신의 건강을 위한 1:1 맞춤 상담 방송 건강 한의사 02-2000-4959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습관 건강 한의사. 오늘은 산후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관한 고민들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전화 주십시오. 02-2000-4959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또 출산 이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 출산 후에 자궁을 회복하는 데 좀 좋은 차나 약재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최정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대표적인 것으로 당귀가 있는데요. 당귀는 어혈을 제거하고 부족해진 혈액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아주 뛰어난 약재입니다. 따라서 산 후에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을 보충해주는 그 효과를 위해서 당귀를 쓰면 좋은데 당귀를 끓여 드셔도 되고 당귀를 달인 물로 목욕을 하시거나 조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기자라는 약재가 있는데요. 구기자는 보간신한다고 해서 간과 신장에 작용하는 약인데 간은 간장혈 한다고 해서 혈액을 저장하고 있고 신은 신장정한다고 해서 정력, 원기 이런 것들을 잘 저장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렇게 간과 신장에 작용을 해서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혈과 기력을 보충해줘서 그 산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화가 있는데요. 홍화 역시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 순환을 이렇게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가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민간에서는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해서 홍화 씨를 약으로 드시기도 하는데요. 그 한방에서는 이렇게 홍화를 부인과 질환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혈액을 돌리는 힘이 아주 뛰어나서 임신 중에는 쓰지 않지만 산후에는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네, 산후 자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재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가벼운 운동과 함께 또 지압법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황만기 원장님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지압점 위치를 이제 몇 가지를 한 3가지 정도를 추천해서 경혈점 자리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산후에 지압을 해주는 것은 좋고 도움이 되는데 강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위치보다. 그러니까 너무 꾹꾹꾹꾹 누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부드럽게, 아주 피부를 쓰다듬듯이 하는 지압법이 정말로 몸에 좋은 지압법이다. 그러니까 강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전제하에서 3가지 위치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정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유두, 남녀 이렇게 유두가 있는데 유두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딱 그어가지고 양쪽 어깨 선이 만나는 지점, 여기가 이제 어깨 견자, 우물 정자를 써서 견정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됩니다. 말 그대로 어깨에 있는 우물이다. 그러니까 쏙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죠. 눌러보면 쏙 들어가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산후에 아기들 이제 모유 수유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깨를 이렇게 기울이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깨하고 목에 있는 근육들이 당연히 긴장을 하고 많이 뭉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견정혈을 최대한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쓰다듬는 방식으로 견정혈 주위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지압을 또 해주시면 거기에 뭉쳐져 있는 부종이라든지 붓기라든지 아니면은 근육의 피로감 같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릴 경혈자리였고요. 두 번째는 위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곳인데요. 무릎 그러니까 뒤쪽이죠. 오금 부위라고 하는, 무릎의 뒤쪽에 있는 오금 부위라고 하는 거에 정중앙에 있는 혈자리가 위중인데 산후에는 하지 부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혈행 순환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림프 재흡수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하체만 이렇게 붓는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위중혈을 아주 가볍게 자극을 해주고 지압을 해주시면은 하체 부종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이제 위중 혈자리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말씀드릴 혈자리는 배꼽 양 옆쪽에 한 두 마디, 손 두 마디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천추, 그러니까 하늘 천자를 쓰고 지도리 추자를 써가지고 천추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 해부학적으로는 그 대장의 횡행결장 위에 두 자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에는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변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어혈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런 천추 혈자리를 배꼽 양 옆쪽을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고 지압을 해주면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어혈을 뭉친 어혈을 좀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산후 건강을 회복하는 지압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